나는 솔로 30기 첫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일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기수라고 나는 생각한다. 첫인상 1위였던 영수가 단 한 표도 받지 못하는 장면. 그 짧은 순간에 스튜디오도 시청자도 그리고 화면 앞에서 분석을 하던 나 역시 멘붕에 빠졌다. 우리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첫인상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첫 데이트에서도 당연히 유리할 것이라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연애는 인기 투표의 연장이 아니라 감정의 미세한 진동 위에서 움직이는 게임이라는 사실을 이번 회차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첫인상은 가능성일 뿐 관계의 증거는 아니다 라는 말을 다시 곱씹었다. 자기소개 타임 이후 각자의 방에서 드러난 속내는 이미 균열의 조짐을 품고 있었다고 본다. 순자가 고양이상이 이상형이라는 영수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빵떡상이라 표현하며 물러서는 장면은 가볍게 웃고 넘길 대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이상형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얼마나 빠르게 자존감을 흔드는지 보았다. 영수는 솔직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애 프로그램에서의 솔직함은 때로는 전략이 되고 때로는 자충수가 된다. 나는 여기서 영수가 이미 보이지 않는 감점 요소를 쌓고 있었던 건 아닐지 질문해보고 싶다. 솔직함과 배려 사이 그는 과연 어디에 서 있었을까? 영숙과 영호의 흐름은 또 다른 대비를 보여준다. 영숙은 말춤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영호가 직접 다가와 감정을 표현하자 태도를 바꾼다. 나는 이 지점이 흥미로웠다. 사람은 결국 행동에 설득된다. 말이 아니라 선택과 태도, 그리고 반복되는 시그널이 마음을 움직인다. 영호는 처음부터 눈에 보였다는 직진 멘트로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했다. 반면 영수는 영자에게 1순위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설렘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왜 같은 직진인데 결과는 달랐을까? 나는 그 차이가 타이밍과 온도에 있었다고 본다. 영수가 영자에게 산책을 제안하며 순환근무에 대해 솔직히 안 괜찮다고 말한 장면. 나는 이 대목에서 깊이 고민했다.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성숙함일까? 아니면 초반에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연애 초반에 너무 많은 현실을 앞세우는 것은 설렘을 압도할 수 있다고 본다. 영자는 그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설렘 면에서 영식이 더 위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영수의 문제는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밀도를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나는 이 장면에서 영수가 상대의 마음을 읽기보다 자신의 진정성 전달에 더 집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대망의 선택의 시간, 나 외로워를 외치며 등장한 영수의 표정은 자신감과 긴장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0표. 나는 이 장면을 단순한 굴욕으로 소비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인기와 선택의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인기란 많은 이들의 호감이지만 선택은 단 한 사람의 결단이다. 첫인상 1위였던 영수가 왜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단순히 운이나 변덕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는 모두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 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능성이 누군가에겐 확신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 상철의 2대1 데이트는 또 다른 화두를 던진다. 현숙에게는 차갑고 정숙에게는 여지를 남긴 듯한 그의 태도. 나는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말하는 이중속내라는 표현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완전히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비교 속에서 감정을 정리한다. 현숙이 5년 육아 집중을 말했을 때 상철이 그럼 저도 5년 육아를 하겠다고 응수한 장면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그 말 속에서 가치관의 충돌보다 자존심의 미묘한 흔들림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 설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에 방어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닐까. 반면 정숙은 경력 단절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밝히며 상철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지점에서 상철이 정숙에게 더 열린 태도를 보인 것은 계산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결이 맞는다는 느낌이었을까? 나는 상철을 보며 연애에서의 합리성은 과연 매력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대화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로맨스를 시킬 수도 있다. 상철은 노력형이라 말했지만 현숙에게는 굳이 시간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말은 결국 감정의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졌다는 뜻 아닐까? 영호와 영숙의 청국장 데이트는 흥미로운 대비를 이룬다. 영호는 메뉴 선택을 일종의 테스트로 활용했다. 나는 솔직히 이런 테스트식 접근이 위험하다고 본다. 상대를 검증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평가의 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숙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인생관까지 깊이 나눴다. 이 장면에서 나는 탄탄함의 힘을 느꼈다. 설렘이 폭발하지 않아도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관계.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안정감이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영표즈가 된 영수와 광수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는 장면은 예능적 웃음 속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맛이 있는데 맛이 없다는 영수의 말은 단순한 음식 평가가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세상은 그대로인데도 감정이 모든 맛을 바꿔버린다. 나는 이 장면에서 영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체감했다고 본다. 그는 확실히 싫다고 하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련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끝까지 붙잡을까? 이번 회차의 최고 시청률 장면이 상철과 현숙의 1대1 대화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사람들은 단순한 러브라인보다 가치관의 충돌에 더 큰 흥미를 느낀다. 나는 이것이 나는 솔로가 단순 연애 예능을 넘어 사회적 담론을 건드리는 이유라고 본다. 결혼 후 육아, 경력 단절, 거주지 문제, 가족 문화까지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연애를 통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춘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더 집중하게 된다. 나는 이번 30기 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연애는 스펙도, 첫인상도, 말의 화려함도 아닌 감정의 미세한 방향성이 결정한다는 것. 영수의 굴욕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다. 상철의 태도는 이중성이라 비난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흔들림이기도 하다. 그리고 영호와 영숙의 안정적인 흐름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묻는다.